힘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따단딴빵. 네, 여러분들 100년 전 신세대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00여 년 전 신세대 대표적인 인물로 본다면 갑신정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들의 평균 연령이 20대입니다. 정말 그 당시의 청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참 잘 나가는 빵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이들이 주장한 게 놀랍게도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신분제, 그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100여 년 전 신세대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꿈은 뒤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거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사회, 그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신분제 사회가 아닌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싸웠다는 사실. 왜? 그 꿈을 위해서. 그 꿈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역사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역사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00여 년 전 신세대들이 꿈꾸었던 지금의 이 모습, 그들은 과연 왜, 어떻게 그런 꿈을 꾸게 됐는지 그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이야기했습니다. 왕권 강화, 민생 안정, 통상 수교 거부 정책. 하지만 최익현의 탄핵 상소를 통해 가지고 결국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흥선대원이 물러나면서 이제 고종의 친정,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고종이 직접 친정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당시 그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 있지 않습니까? 그 명성황후를 둘러싼 이 명성황후가 여흥민씨거든요. 그 여흥민씨 세력들의 힘이 세진 거예요. 사실 흥선대원군이 바로 이런 외척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면서 다시 이 여흥민씨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고종의 친정은요, 이 여흥민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어쨌건 간에 이쯤 되면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슨 상황이었냐면, 일단 통상개화파들이 좀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상개화파들, 이제는 우리도 좀 통상개화를 해야 된다. 흥선대원군 때는 사실은 대놓고 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규수입니다. 박규수가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재병남신 제너럴 셔먼 사건 때 그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던 그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개화해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개화 정책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평양에 쳐들어왔잖아. 그러면 공격했잖아. 그럼 공격해야지. 그 선에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일본이 그때 앞에 있었던 프랑스, 미국처럼 또 우리를 쳐들어온 사건이 벌어집니다. 1875년에 말이죠. 이게 바로 운요 사건입니다. 운요 사건. 일본은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나중에 이제 뭔가 어떤 그 뭐 물자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신들의 물자를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상수교를 통해 가지고 돈을 좀 벌 수 있는 어떤 그곳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전국적으로 식민지로 가야 되겠죠. 자, 어쨌건 그 출발 첫 페이지가 바로 운요 사건이더라. 싸울래 아니면 통상수교 할래. 자, 이런 기록. 하지만 내부에서도 통상개합하는 좀 성장한 측면. 자, 여기서 이제 고종이 결국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문 좀 열어보자. 일본과 수교하자.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겁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를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세요. 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통을 찾았을 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서양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양말, 그 양말조차도 그 양자가 어떤 양자인지 아십니까? 서양할 때의 양자입니다. 말자가 이게 버선 말자거든요. 네, 서양 버선이란 뜻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모두 다 서구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서구화되어 있는 우리의 전통이란 찾아볼 수 없는 이 출발은 언제부터일까? 바로 강화도 조약. 1876년 우리가 일본과 수교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발을 내디디게 되는 결정적 순간이 바로 강화도 조약. 자,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일단 강화도 조약 내용 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래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이 이제 이 조항을 낸 이유는요, 속내가 있습니다. 바로 청나라가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조선은요 중국과 4대의 관계를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4대.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4대의 어떤 그 관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아니야? 중국, 청나라 아니야? 근데 일본으로서는 뭐 중국이 뭔가 여기 영향을 미치면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부산 외 두 곳을 개항하래요. 이후에 개항되는 곳이 바로 원산과 인천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조약은요, 불평등 조약입니다. 왜? 바로 해안 측량권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남의 나라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해안을 측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 몸을 누가 더듬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죠? 그걸 허용해 준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사재판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이 혹시 잘못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사재판권. 이건 뭐 취해법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물론 취해법권.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뭐 일본 대사관 거기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취해법권 가능해. 하지만 우리나라에 온 모든 일본인들에게 그걸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평등 조약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을 봐도.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본 측에 주장하고 요구한 건 없어 또. 일방적이야. 일본이 우리한테 주장한 것만 있지 우리가 일본한테 주장한 게 없어요. 무슨 협상을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당시 조선 정부는 이게 여전히 전통적으로 일본과 해왔던 외교 관계 그러니까 하도 이제 와가지고 노략질하고 그러니까 너들 원하는 게 뭔데? 아, 거기 가서 뭐 쌀 좀 가져가면 돼? 예, 오케이, 그것만 같이 가. 이렇게 그냥 인식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 이들은 조직적으로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수탈, 정치적 수탈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온 것이죠. 많이 아쉽죠. 어쨌건 이건 국가 대 국가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때 일본이 뭘 주장했냐면 최애국 대우를 주장해요. 최애국 대우는 뭐냐면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일본이 지금 만약에 조선과 이제 조약을 체결했는데 조선이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만약에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했는데 자기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줬어. 그러면 그 조건에 상응하는 대가를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최혜국 대우라고 합니다.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요청하니까 조선 정부에서 걱정하지 마. 우리는 너희 일본 이외에는 다른 나라랑 교류 안 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조항 자체가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최혜국 대우가 강화도 조약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건 너무나도 중요한 조약, 강화도 조약을 이때 드디어 체결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일방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이지? 자, 부속 조약 보면요. 산무야. 관세도 없어, 항세도 없어, 곡물 유출 마음껏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없어요. 관세는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니 일본에 그 싸고 질 좋은 물건들이 마구마구 들어와 버리면 국내에서 그와 비슷한 물건을 파는 우리나라 상인들, 우리나라 수공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굶어 죽는 거야. 다 끝나는 거야. 그거를 막기 위해서 관세라는 조항을 내려가지고 일본 상품에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본 상품들이 무조건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배려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항세, 배를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그 배.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도 비행기세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곡물 유출 방지 장치, 이게 없다. 곡물을 일본으로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야, 곡물 이렇게 막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야, 우리나라 쌀값 올라가겠네? 이게 뻔히 보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계양장, 부산이죠. 부산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말이 돼? 이게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 왜 일본 화폐를 써?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와가지고 달러를 내놓는다, 또 엔화를 내놓는다 쉽게 안 바꿔줘요. 우리나라 돈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었고요. 계양장 내 무역입니다. 부산, 원산, 인천인데 그 안에서만 무역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양장 내 무역을 이제 그러니까 내지 무역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놨다. 내지 무역은 불가하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됐죠? 자, 어쨌건 간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강화도 조약은 이렇게 일방적이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항들로 지금 채워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개항하는 과정 속에서 최익형 같은 인물은 도끼 들고 와가지고 결사 반대를 외치기도 합니다. 왜? 그때 외쳤던 게 뭐냐면 외양일체론이에요.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 얘들 똑같이 서양 애들처럼 우리한테 물건 팔아가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걸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인물. 틀린 말이 아니었죠. 네. 먼저 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건 바로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이 물러나고 나서 고종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강화도 체결해가지고 불평등조약이고 근대조약을 맺겠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이 열렸네. 문이 열렸어. 이제 어떻게 할까? 자, 일단 여러분들 문을 열었던 건 고종, 정부 세력들입니다. 정부 세력들이에요.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외국 문물들을 받아들이겠죠.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개화파라 그래요. 개화파. 이들의 실세겠지. 이들의 실세. 정부와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이들의 실세겠지. 반면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한다.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회는 획일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들이 뭐였냐면 바로 위정척사파라는 겁니다. 위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를 정자예요. 이 바를 정자가 뭐냐면 바로 성리학을 얘기합니다. 호위한다는 얘기예요. 즉 성리학 질서를 호위하고 배척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악한 무리들을 배척하니 사악한 무리들이 뭐야? 이거 외국 문물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위정척사파가 결사항전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위정척사파 바로 최익현. 네, 그래서 도끼 들고 가서 개항 반대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가 있었지만 주류는 개화파였다. 왜? 정부가 개화파니까요. 자, 그런데 이 개화파는요 다시 두 세력으로 나뉩니다. 온건파와 그리고 급진파로 나뉘게 된다. 온건파는요 개화는 하되 좀 천천히, 급진파는요 개화하되 좀 빨리. 요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온건파는요 자신들의 그 모델을 어디서 찾냐면 청나라 양무운동에서 찾습니다. 청나라 양무운동은 뭐냐면요 바로 중국의 정신은 그대로 둔 채 외국의 서양 문물, 서양 무기 기술만 배워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도서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동도서기. 우리나라 그 동쪽의 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무기, 이런 기술들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도서기, 요 방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온건파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홍집입니다. 김홍집, 이런 모습의 개화파, 온건개화파. 반면에 급진파는요, 노 이미 개화할 거면 좀 빠르게 해야 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싹 바꿔야 돼. 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급진파예요. 여기 이제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싹 문명 개화론 수준으로 가자. 싹 바꾸자. 예, 다 바꾸자. 이런 것이죠. 김옥균, 홍영식, 박용혁, 서광범, 서재필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화파들이요. 이렇게 지금 뭐 온건파니 급진파니 이렇게 지금 함께 어쨌건 개화를 하자는 거예요. 어쨌건 문을 열자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위정적사파 개화를 하자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계속 반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개화파들이 개화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개화 정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화를 추진하려면 여러분들 개화 기구가 필요하겠죠. 개화 기구가 뭔가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개항 직후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컨트롤 타워. 그 컨트롤 타워의 이름은 바로 통리기무아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통리기무아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통리기무아문. 이건 왜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앞으로 이후에 12년 년 뒤 이제 다시 개화 정책을 이끌 수 있는 타이밍이 와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갑오개혁인데 1차 갑오개혁 때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군국기무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1880년대 개화 정책 컨트롤 타워는 통리기무아문, 그리고 1890년대 1차 갑오개혁의 컨트롤 타워는 군국기무처. 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통리기무아문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병인양요, 친미양요 때 봤단 말이에요. 서양의 무기의 위력을 봤단 말이에요. 와우, 장난 아니었어. 조준해가지고 막 엄청난 사정거리에 막 때려버리는데 빵빵빵 막 터지네. 이거 어디서 배워야 돼? 우리도 빨리 이거 배우자. 그래서 통리기무아문에서 제일 중요시했던 게 바로 군대, 무기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식군대를 만들자. 예, 별기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대, 별기군, 신식군대를 만듭니다. 신식군대. 요 신식군대의 어떤 지휘는 일본인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 기존에 있었던 우리 부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식군대 만들었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부대는 정리해고지 뭐. 그래서 오군영, 여러분들 조선 전기는 오위체제, 그리고 조선 후기는 오군영. 처음으로 만들어진 오군영 중에 하나가 바로 선조 때,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훈련도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건 훈련도감을 위시로 한 이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시킵니다. 오군영. 신식군대 만들었으니까 90군대죠. 90군대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여러분 이 축소는 몰입이 하는 거예요. 정리해고예요. 잘리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5개의 부대가 지금 2개로 줄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불만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어쨌건 자, 이렇게 통일기무하면서 군대 개편을 했다. 자,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보고 배워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해서요, 무기 만드는 법을 배워오라고 합니다. 임무 나름 수행하고 왔어요. 가서 무기 만드는 창고, 기기창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가까운 일본. 야, 일본이 뭐 메이지 유신 통해서 완전 바뀌었다며? 어떻게 바뀐 거야?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조사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여러분, 이 조사시찰단은 나중에 신사유람단으로 바뀌기도 했는데, 사실은 신사유람단은 이 조사시찰단을 비하하는 어떤 그런 뜻이기도 하죠. 뭘 유람하기는 그 유람한 게 아닌데, 예? 정말 그 일본의 어떤 그 변화된 어떤 그 모습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조사시찰단입니다. 암행어사 형식으로 출발합니다. 몰래 간 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김홍집. 근데 이때 이제 수신사, 여러분들이 수신사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임진왜란 직후에 다시 광해군 때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과 수교한단 말이에요. 그때 파견된 사절단을 우리는 통신사라 그래요. 통신사. 그런데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을 이젠 통신사라고 안 불러요. 수신사라고 불러요. 수신사. 통신사는 여러분들 중국에서 오는 선진 문화를 조선이 일본에 전달해 준 어떤 그런 문화의 흐름이었다면 수신사는 정반대입니다. 서양에 발달된 문화를 일본이 우리 측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수신사. 자, 이 수신사를 이끌었던 인물이 김홍집인데 이 김홍집이 쓴 책이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거예요. 조선책략. 자, 이 조선책략. 황춘션에 의해서 써진 조선책략인데 이 조선책략의 내용이 뭐냐면 야, 지금 러시아가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 지금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러시아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질문 던지면 여러분 답을 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 이 당시도.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은 바로 친중, 결일, 연미해야 한다. 친중, 결일, 연미해야 된다. 지금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대해라. 지금은 여러분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친중? 지금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오히려 러시아 방중하기 위해서 뭐 일본과 손잡고 미국과 연대하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참 이게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이게 비슷해. 그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그 지정학적 위치가 이렇게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쌓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 비슷합니다. 자, 어쨌건 이때는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대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중국은 친해. 더 이상 어떻게 친해. 4대 관계인데. 결일 했잖아.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과 수교했잖아. 다 했어 이거는. 근데 뭐가 있어요? 연미. 이 황춘션의 조선책략의 핵심은 바로 미국과 수교하라는 거예요. 미국과 수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그게 바로 조미소 통상조약이라는 거예요. 1882년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 얘기하잖아요. 그 한미동맹 충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882년 바로 조미소 통상조약부터 출발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조미소 통상조약. 네. 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수교를 했으니까 답방을 가요. 미국에. 그 답방을 갈 때 파견된 사절단을 우리는 보빙사라고 합니다. 보빙사. 자,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 보빙사.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외국과 수교를 하지를 않나, 신식군대를 만들지 않나, 이렇게 급격한 개화의 모습이 보이니까 위정특사파가 격렬히 저항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영남 만인소, 이 영남 지역, 경상도 지역이죠. 영남 지역에 있는 만여 명이나 되는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사건이에요. 네, 영남 만인소의 핵심은 뭘까요? 미국과 수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게 또 여러분들 이게 참 이게 묘하죠. 요즘 그 보수층에서는 이 한미 동맹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 보수들은요, 미국과는 안 돼.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대에 따라서. 그죠?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교는 오로지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만 손을 잡았다가 손을 뗐다가 동맹이 되었다가 적도 되었다가 계속해서 바뀌는 게 외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